안녕하세요, 몽스타입니다. 오늘은 피부 미용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 국가 자격증이 어떤 시험을 보게 되는지, 그 시험마다 과목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 건지, 그런 거에서 좀 쫙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눠져서 영상이 찍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플로우, 두 번째는 그 외적인 꿀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부 미용 국가 자격증이란 필기와 실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나 실기도 60점 기준으로 합격이 나눠져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가서 열심히 시험을 보고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는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필기는 아마 필기 시험 보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좀 두껍게 이렇게 있을 텐데, 그 필기 시험들은 저는 한 4일, 일주일 안 되게 한 3, 4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외울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쭉쭉쭉쭉 해서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남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봤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당간당하게 필기를 한 번에 합격했었고요. 두 번째는 실기 시험입니다.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 딱 시험을 보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험이 계속 나와요. 근데 남자는 한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뭐 인천, 서울 이런 데가 그렇게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험 신청한 것 자체도 되게 좀 빡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시험을 취소되고 막 보는 사람 쌓여 있는데 시험은 별로 안 열리니까 되게 힘들게 신청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시험을 선택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고, 이거는 말로는 뭐 절대평가라고는 해요. 절대평가를 60점을 넘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평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상대적인. 그리고 제가 또 들은 바로는 그냥 그 시험 내에서 다 떨어질 수 있고 다 붙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근데 그 시험 중간에 좀 누군가는 기준점이 되고, 그 기준점보다 잘하면 합격, 기준점보다 못하면 불합격,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잘 하고 실수만 없이 하고 오면은 합격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합격률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이 1월부터 12월에 있다면은 상반기 안에 시험을 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하반기는 합격률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피부 미용 국가 자격증은 뭐 합격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보는 게 좀 더 좋다는 게 꿀팁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실기시험 갔을 때 무엇을 하느냐. 먼저 차트 작성을 해요. 차트 작성 같은 경우는 10분이에요. 그날 뭐 이렇게 T존, U존, 목 부위 기준으로, 뭐 T존은 뭐 모공이 크고 화장이 잘 지워진다. 목 부위 같은 경우에는 잔주름이 많은 피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건성인지 이게 지성인지 이게 정상인지를 그 문항을 보고 제가 딱 알고, 그거에 맞춰서 뭐 T존과 U존은 지성이므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목 부위는 뭐 건성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트를 다 정리해요. 어떤 화장품을 쓸 거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거다, 이런 것들. 뭐 이 사람은 집에 홈케어를 할 때는 어떤 것들을 화장품을 써서 하는 것들을 추천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10분 내에 써야 되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되게 빠르게 써야 돼요. 이거가 되게 한번 막히면, 생각이 안 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이것도 좀 그냥 철저하게 그냥 외워서 빠르게 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실기시험 중에 제일 쉬운 단계예요. 그 다음에 차트에서 뭐 T존, U존, 목 부위에서 그 피부 타입들 있잖아요. 그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T존, U존, 목 부위잖아. 그러면 지건건이야. 그러면 지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팩할 때 지건건으로 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까먹지 않게 지건건 외우시면 돼요. 근데 뭐 시험 장소에 또 다르지만, 시험 장소에는 팩할 때 또 그 문항을 다시 보여주는 곳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시험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포인트 클렌징 15분이 들어갑니다. 포인트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모델을 화장을 시켜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모델도 테스트,
그 감독관에게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제대로 화장이 됐는지, 너무 대충 한 게 아닌지. 근데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메이크업 바르고 여기에 연지곤 이렇게 볼터치를 굉장히 빨간색으로 하고, 분홍색이나 그다음에 분홍색 같은 그런 아이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아이라인 굉장히 두껍게 그려야 되고, 확실하게 마스카라까지 그려야 하고, 입술도 굉장히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통과를 못 하시는 분들은 다시 또 두껍게 되는데, 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그렸는데, 시험관 감독관님께서 이게 뭐냐고 그 자리에서 엄청 그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험장에서 봤는데 이만큼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나 다 지우려면 나 큰일 났다. 진짜 긴장 해야 되겠다. 이거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내가 통과할 수 있게 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를 보냐면, 열심히 포인트 클렌징 한 다음에 안면 클렌징 다 들어가는 건데, 마지막에 테스트를 볼 때 감독관이 눈을 보거나 입술을 만져보거나 이런 헤어라인이나 이런 데를 아마 솜으로 닦아봐요. 그래서 솜을 닦았는데 뭔가 나왔다, 이물질이나 뭐 이렇게 잔여물들이 나왔다 하면 바로 그냥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바로 그냥 안녕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을 했어요. 눈 아이라인 했는데 안 나왔어. 이쪽 눈을 했는데 안 나왔어. 입술을 했는데 안 나왔어. 근데 이빨까지 다 이렇게 알쭉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게 뭘까 할 정도로, 혹시나 몰라, 이게 감독관들마다 다르고 시험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체크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빠르게, 포인트 클렌징이야말로 한번 지나가는 곳은 확실하게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눈 아이라인도 좀 살짝 뭐 불편하게, 모델이 불편할 수 있지만 모델한테 미리 말을 해서 내가 여기는 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되게 평온하게 참고 있어 달라. 그래서 압은 안 들어간 척 하면서 세게 탁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을 딱딱딱 맞출 수 있습니다. 포인트 클렌징이 진짜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 모델에게 직접 하는 연습들 중요합니다. 눈썹 정리 같은 경우, 눈썹 정리는 5분인데 그냥 뭐 눈썹 다듬고 눈썹 자르고 눈썹 뽑는 거에 대해 시험인데, 눈썹을 뽑는 거를 면접관 앞에서 그냥 하면 돼요. 3개 정도 뽑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눈썹 칼, 눈썹 가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꺼내다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 순간 그냥 낙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 만질 때 조심히 움직여야 되고, 내가 이거를 모델하게 쓸 때도, 눈썹 칼 할 때도 피가 나면 안 됩니다. 피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조심조심 해야 돼요. 이거는 막 순서나 이런 것들이 막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안 다치게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피가 나는 순간 안녕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딥 클렌징입니다. 딥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아하, 효소, 그 다음에 고마지, 그 다음에 스크럽이 있어요. 그 4가지의 방법들이 다 다른데, 이 4가지에서 제가 뭐 제 포인트는 이게 온수포를 사용하는지 냉수포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뭐 아이패드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돼서 외워야 된다는 점. 저는 제발 스크럽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고마지가 나왔습니다. 고마지 같은 경우는 때 나오는 게 확실하게 보여야 되니까 얇게 잘 바르셔야 돼요. 저는 때가 잘 안 나와서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 테크닉이 있습니다. 매뉴얼 테크닉 같은 경우는 피부 마사지 같은 건데요, 15분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매뉴얼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압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밀착이 된 상태로 잘 하셔야 되고,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끊김없이 하셔야 됩니다. 끊김없이 계속 되게 자연스럽게, 만약에 하다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내가 생각나는 걸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끊기거나 뭔가 어색하다, 그럼 감독관이 바로 눈치를 채요. 그럼 바로 감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쫙 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속도감 중요합니다. 속도감 중요하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자기만의 박자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는 제 느낌에는 머리로 외우는 것보다 그냥 몸이, 그냥 손이 외우면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뉴얼 테크닉 같은 경우에도 크림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닦아서 이런데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잘 닦아내야 됩니다. 그것도 딱 체크를 해요. 이렇게 만져봅니다. 만져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매뉴얼 테크닉이 끝나면 크림팩 10분인데요. 크림팩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차트 작성할 때 뭐 건이었으면은 지성, 건성에 맞는 팩을 다르게 써야 돼요. 제일 최악은 3개가 다 다르게 나와요. 정상, 지성, 건성이면 3가지 다른 팩을 발라야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 건 이렇게 해서 2가지로 나누거나,
뭐 한 가지 팩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세 가지가 나왔다 하면은 진짜 나 오늘 손을 정말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야 돼요. 근데 팩이 은근히 시간이 부족해요. 진짜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이게 이쁘게 바르는 것보다 결대로 바르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빠르게 다 착착착착착 결대로 바르고 대충이라도 빠르게 바르고 그 다음에 결 정리를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처음부터 결을 이쁘게 만들면서 바르면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잘 바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차 뗐을 때부터 그걸 잘못 본 거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화장이 잘 지워지고 모공이 큰 편이다. 근데 난 정상이라 생각한 거야. 이건 지성인데 정상이라 생각한 거지. 그러면 차트에서 틀리고 크림팩에서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차트 쓸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팩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다. 크림팩 끝나면 모델링 팩과 석고팩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석고팩 같은 경우는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게도 하면 안 돼요. 얇게 하면은 깨질 거고 두껍게 하면 마르지가 않아요, 시간 내에. 그래서 적당한 두께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시험관마다 다르고 감독관마다 다 다른데 정말 빡세게 하는 곳은 이렇게 들어봅니다. 이거를 들어보고 비치는 데가 있나. 이게 왜 비치는 데 보면 얇게 된 곳이랑 두껍게 된 곳이랑 좀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눌러서 깨지나 안 깨지나 체크하는 것도 있어요, 석고가. 그래서 딱 적당한 사이즈로 딱 하는 게 중요합니다. 뗄 때 금 가거나 아니면 뭐 깨지면 또 역시나 마이너스. 아니요, 내 오늘 시험 끝났구나, 다음번에 다시 봐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델링 팩 같은 경우도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라인들이 얼굴 전체적으로 가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끝에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쫙 떼는데 찢어지거나 그러면은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적당한 두께로 하는 연습이 진짜 필요해요. 이거는 꽃팩과 모델링 팩은 얼마나 연습을 내가 많이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고 사람에게, 내 모델에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델링과 석고는 모양이 진짜 이뻐야 돼요.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석고 같은 경우는 굳으면 굳을수록 모양이 이쁘게 나와서 계속 다듬으면 되는데 모델링 팩은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모양이 이상해지만 처음부터 이쁘게 만드는 것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지나간 게 1과제예요. 1과제가 끝나면 15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나 급한 시간. 1과제 했던 거 다 쫙 정리해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2과제 했던 거 다시 쫙 해서 빼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나오면 화장실에 갔다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과제는 어떤 걸 하느냐? 이 과제는 팔다리 관리와 그다음에 제모가 들어갑니다.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느낀 건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 거를 내가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최대한 밀착과 이런 리듬감 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듬감과 밀착, 그리고 시간 관리, 속도감 외우기. 저는 팔은 10분이고 다리는 15분이에요. 근데 제가 다리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난 뭐지? 다 했는데 발까지 다 하고 했는데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난 원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30초 전에 했고 진짜 저는 빡빡 잘 닦았어요. 이게 만져보거든요. 만지거나 뭐 이런 휴지 같은 거로 착 다르는데 여기 기름이 남아있다. 이게 오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바로 감점이니까 만져보고, 특히나 겨드랑이 이쪽 뒤에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깔끔하게 진짜 팔을 이렇게 들어서 막 여기저기 진짜 잘 닦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킨할 때도 잘 한 번 더 기름기를 없애고 그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팔, 다리가 끝나면 제모가 있어요. 제모 같은 경우에도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뼈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정 가운데다가 붙이면은 뼈 옆에서 이 뼈 때문에 뜯었을 때 일자로 잘 뜯기지 않으니까 뼈 말고 옆에 살짝 돌리면 허벅 여기 종아리와 여기 뼈 있는 이 사이 진짜 평평한데 이 평평한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뜯겨요. 중요한 건. 그래서 제일 잘 있는 게 뭐냐면 하기 전에 스틱에다가 한 다음에 여기 손목에다가 온도 체크를 딱 하셔야 돼요. 이거를 까먹으신 분들 많이 있으세요. 저도 까먹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온도 체크를 딱 한 다음에 텐션 잡고 이 왁스 바르고 붙이고 텐션 잡고 떼고 이거를
감독관 앞에서 하면 돼요. 떼는 것들을 감독관이 보고 체크를 하는데 딱 감독관이 딱 봤는데 거기에 바로 볼 거 아니에요? 뜯은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 뜯겼으면 바로 감점. 그리고 바로 여기 보세요. 여기 온도 체크한 걸 만져보거나 그거 없으면 또 감점. 아예 안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왁스 같은 경우도 잘 일자로 이만큼이 다 균등하게 뜯겨야지만 된다는 거 왁스. 그리고 나서 감독관이 가시면 잔여물들이 아마 달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진짜 잘 뜯어내야 돼요. 잘 뜯어서 최대한 없게 그 다음에 오일로 최대한 그것들을 있는 거 조금이라도 있는 거 다 녹이고 나서 가야 되는 게 달에 나중에 이 휴지 같은 거를 갖고서 딱 된 다음에 착 눌러요. 그 다음에 휙 떼는데 잘 쥐어주고 왁스가 안 남았으면 그냥 휙 되는데 그게 없다. 뭔가 있었다. 털에 다른 옆에 있는데 뭔가 잔여물이 남아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안 뜯기고요. 착 해서 착 안 뜯기거든요. 그 순간도 이제 안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안녕. 이번은 안녕. 나중에 다시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과제는 림프 마사지, 림프 순환 관리. 림프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15분입니다. 시간이 15분인데 저는 일단 마지막 시험이고 하고 제가 또 잠을 잘 못 자고 가서 너무 졸리더라고요. 시험이 보는데. 그래서 진짜 고요하거든요. 왜냐면 움직임이 없이 그냥 내 손만 살짝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졸린데 너무 졸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래도 집중을 하고 한 게 있었고, 그리고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는 막 순서가 저 나랑 옆에 사람은 다를 수가 있는데 림프는 거의 비슷해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순서가 비슷하니까 그 순서들이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건 좀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이 절대 들어가지 않게 손만 살짝씩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험이 촥 끝났습니다. 100점 만점인데 60점부터 합격인데 70점이면 진짜 고득점인 거예요. 보통 다 60점대를 봤거든요. 60점대를 봤는데 70점 이상이면 진짜 고득점. 난 정말 잘했구나, 완벽하게 했구나 했을 땐 70점대예요. 70점에서 뭐 70점대 초반. 뭐 어디서 이렇게 점수를 많이 깎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60점대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70점이 목표였지만 60점대로 목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잘 봤다고 생각해도 60점대 나오는 분들도 계셨고요. 나 좀 잘 본 것 같은데도 떨어진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이 피부 미용 국가 자격증 시험은 진짜 내가 준비한 거를 단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에는 이거 외에도 다른 꿀팁들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 편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피부 미용 국가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거 말고 궁금하신 사항들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편에서 더 깊숙한 꿀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뭉스타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